제가 지금 오늘 휴일이고 해가지고 세차를 하러 가는 길이고요. 세차하러 가는 김에 트렁크에 캠핑짐들이 좀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당분간 캠핑을 좀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캠핑짐들을 일단 집에 다 올려놓으려고 집에 있는 외건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주제는 제가 이제 토레스를 작년 22년 11월 초에 출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7개월 정도가 되었어요. 그동안 토레스와 함께 여기저기 다녀보고 벌써 1만 킬로를 넘게 타고 다니게 되었거든요. 토레스를 7개월 동안 그리고 1만 킬로 동안 타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다른 블로그나 뭐 영상을 시청을 하고 뭐 참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로지 제가 느낀 점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왜 토레스를 구입했는가, 토레스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토레스를 구입한 이유는 먼저 원래 SUV 차량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토레스를 구입하기 몇 달 전부터 저희가 캠핑에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타고 다니던 차가 제 K7 프리미엄 세단 차죠. 그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 차를 이용해서 짐을 싣고 뭐 캠핑을 다니고 했었는데 처음엔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캠핑짐이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캠핑을 하면 할수록 판이 점점 커지고 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 짐을 싣는 게 한계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SUV를 찾다 보니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토레스가 눈에 보였고 적당한 SUV를 찾다가 토레스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7개월 타고 1만 킬로를 타면서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렇게 토레스를 구입하고 이런저런 점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상세한 건 제가 뒤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말 만족하고 타고 다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런저런 자잘한 하자 결함도 있었고 생각보다 별로인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만족시켰던 여러가지 장점들 덕분에 저는 거의 후회 없이 토레스를 잘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토레스의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들었고 또 어떤 점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들었던 점들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토레스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디자인입니다. 저는 현대 기아차도 많이 타고 다녀봤는데요, 쌍용 자동차는 사실 제 후보군에 전혀 없었어요. 저는 쌍용차를 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번 토레스는 좀 달랐거든요. 렌더링 이미지 이제 공개될 때부터 이 차는 좀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실물 이미지가 등장하고 공개되고 나서도 이 차는 디자인이 정말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토레스를 타고 다니는 지금도 이 디자인,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불만이 없고 정말 만족하고 타고 다니고 있어요.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도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엄청 예쁘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전혀 불만스러운 부분은 없어요. 사실 예전에는 스포티지 실내 디자인 보고 조금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계기판부터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 디스플레이가 정말 세련되고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 생각은 이게 더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이 구분되어 있는 게 지금은 오히려 이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별로다 싶은 거는 요 하단에 터치 공조 시스템, 이 부분은 조금 별로긴 한데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토레스의 실용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캠핑을 시작하면서 토레스를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트렁크에는 확실히 짐들이 많이 실리고 공간이 넉넉해가지고 매번 캠핑을 갈 때마다 되게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이 넓다 보니까 타박하기에도 정말 괜찮고요. 만약 그때 제가 토레스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 K7 프리미어를 타고 다닐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차로는 지금 짐들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처럼 캠핑을 하시려는 분들은 토레스 뿐만 아니라 SUV 차량을 필수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레스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은 바로 가성비입니다. 제가 토레스를 구입할 당시에는 후보군으로 있었던 차들이 스포티지, 투싼, 산타페, 소렌토 등이 있었어요. 토레스하고 동급으로 불리는 차는 스포티지 투싼인데요, 이 스포티지 투싼에 비해서 적재 공간이 넓게 빠져가지고 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 더 넓은 차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스포티지 투싼보다는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는 정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가성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 차를 구입하는데 정말 크게 기여했던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마음에 드니까 저는 이 차를 토레스를 구입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다음으로는 열선 통풍 시트,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열선 통풍 거의 필수적이잖아요. 특히나 여름에 이 통풍이 없으면 정말 못 사는 정도인데 통풍이 정말 시원합니다. 현대 기아차도 제가 타봤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이제 곧 여름인데 엄청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뭐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할 때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차선 유지를 생각보다 잘합니다. 저는 이제 출장 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좀 타고 가야 됩니다. 고속도로 타는 김에 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했을 때 이 차선 유지 기능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켰고요. 참고로 이 차선 유지 기능은 일반 시내 주행에서 쓰기는 조금 어렵다 생각되고 지금처럼 이 고속도로 탔을 때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내 주행 때는 그냥 보조적인 기능으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더 사용성이 좋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상 진입했습니다. 네, 고속도로 들어왔고요. 100km대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고 차선 유지 기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켰고요. 지금은 제가 핸들은 거의 조작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직선 구간은 아주 무난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앞에 살짝 커브 구간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잘 차선 유지가 잘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브 구간 들어왔고요. 핸들은 거의 컨트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선 유지는 괜찮은데 앞에 저렇게 차가 끼어들어 버리면 제가 느끼기에 조금 속도 줄이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앞에 차가 끼어들 경우에.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좀 크루즈 컨트롤을 좀 꺼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커브가 조금 심한데 여기서도 차선 유지 기능을 통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되게 안정적으로 차선 유지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쉬운 엔진 출력과 연비예요. 이전에 제가 탔던 차는 2.5 가솔린 터보 엔진 K7 프리미어 자동차였거든요. 그걸 타다가 이 토레스 1.5 터보를 타다 보니까 출력이 다소 부족한 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처음엔 잘 안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게 초반 출력이 되게 세게 나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출력이 약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다가도 언제 이게 느껴지냐면은 오르막을 가는 경우라든지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엔진의 힘이 부족한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초반에 좀 출력이 강하게 세팅이 걸려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D만 놓고 그냥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저절로 가잖아요. 그때 이 가는 속도감이 다른 차들하고 좀 달라요. 그냥 D에서 엑셀을 밟지 않고 가는 그 속도감 자체가 일단 빠르고 그걸 봤을 때는 초반 출력이 되게 강하게 걸려있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힘이 좀 필요한 오르막이나 고속에서 좀 이 출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 부족함이 연비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세차장에 도착해가지고 이용해 보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온 곳은 여기 노터치 세차장이에요. 그냥 세차장 가기 싫고 요즘은 이렇게 노터치 세차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를 좀 애용하는 편입니다. 세차가 100% 잘 되지는 않고 너무 더럽다 싶으면 제가 직접 손세차를 해야 되지만 땅이 그냥 세차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또 찍어 올린 게 있거든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100km 속도로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해놓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면서 연비 측정을 한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결과가 한 13점 몇 킬로가 나왔는데 그래도 한 15km, 16km 이상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비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게 좀 느껴졌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쉬운 점은 사소한 하자 결함들이 좀 있어요.
토레스도 출시되고 여러 가지 결함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게 불편하다라고 할 만한 결함은 없었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던 결함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결함은 내비게이션 꺼짐 결함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간헐적으로 꺼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만 제가 적어도 5번 이상은 겪었던 것 같네요. 다행히 최근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된 건지 아니면은 뭐 계절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이 꺼지는 문제는 최근에는 겪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뭐 발생하더라도 강제 재부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적은 돈 주고 산 차는 아닌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어 워셔액 누수 문제입니다. 이쪽 유리창 쪽에 워셔액이 누수되는 결함이 있어요. 저도 이게 결함인지는 몰랐는데 토레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결함들 이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수리한 이력들 그런 경험들을 올려놓은 글들을 보니까 크게 해결이 되고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그게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말 이슈가 또 됐던 건데 이게 지난 겨울 동안에 유튜브나 뭐 커뮤니티에서 되게 핫했던 이슈거든요. 토레스 디자인상 이 헤드라이트 부분에 눈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지방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눈 쌓임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눈 오는 날에도 한번 달려보기는 했는데 눈이 적게 오는 날에는 크게 문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폭설에 가까운 눈이 내리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쌍용차에서도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신차를 내놓거나 뭐 페이스리프트를 하지 않거나 제 의견을 이렇게 정리해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터치형 공조장치예요. 토레스의 경우에는 이 공조장치를 작동하는 부분이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누르는 게 훨씬 편하고 깔끔할 텐데 왜 굳이 터치로 만들어 가지고 불편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누르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었으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운전하면서도 바로바로 누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특히나 이 자주 쓰는 열선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누를 수가 없고 거쳐서 눌러줘야 됩니다. 그게 되게 불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꼭 이거는 UI를 좀 업데이트를 해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야 자체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보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이 내비게이션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뿐만 아니라 카플레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 10년 전에 나온 차도 아니고 최근에 나온 차인데 이게 없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카플레이는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는 뭐 추후에 업데이트 예정이라는 이런 말들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 중이기는 한데 이게 처음부터 좀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내장 내비게이션이 물론 뭐 시스템 자체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 내장 내비게이션이 아이나비거든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빨리 안드로이드 오토가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티맥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빠져서 좀 아쉬운 옵션들이 좀 있습니다. 이 차가 경쟁 차종보다 싸서 그런지 좀 제가 제일 처음 느낀 거는 이 메모리 시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이전 차에서 제가 메모리 시트에 적응을 해버렸거든요. 저는 차에서 좀 쉬는 걸 좋아해서 메모리 시트로 누르면 자동으로 꾹 누워지고 또 누르면 자동으로 뚝 일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메모리 시트를 좀 애용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후진 시에 이 사이드 미러가 오토 다운되는 그런 옵션들이 다른 차에는 있잖아요. 근데 이 토레스에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이것도 있으면 후진 주차할 때 제 차의 뒷바퀴하고 주차선 간격을 제가 양쪽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없는 것도 정말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어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도 좀 아쉬워요. 물론 저는 이게 저한테는 꼭 필요한 옵션은 아니에요. 이건 없어도 그동안 잘 타왔기 때문에 저는 없어도 되긴 하지만 이게 대중적으로는 이 옵션이 있으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토레스를 구입하고 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없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옵션은 일부 업체에서 이거를 시공해 주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투자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건 또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만 킬로를 타고 나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솔직히 저는 만족하고 타고 다니는데 막상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네요. 말씀드린 것 같이 아쉬운 점들도 막 없진 않지만 저에게 크게 다가오는 단점들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것보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제가 좋아하는 캠핑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저에게는 그런 장점들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 영상이 토레스를 구입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토레스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저희 안녕봄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제발 구독을 해주시고요. 지금 구독자 600명이니까 400명 정도만 더 구독해 주시면 저희 채널에도 수익이 발생이 되고,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아마 더 질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녕보험 채널이었습니다. 안녕. Lunch dates and coffee breaks, Tuesdays and random days. It's how we spend the worst days of our lives. Your sister doesn't like me much. Your father thinks that I'm a nut. Your son and daughter just don't wanna choose. Think it's time to get away and see. There's a big old world and it's calling you and me. Seattle's cold and I don't like New Orleans.